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려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주는 채널 코인 활력소입니다. 정보 전달해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성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이더리움 선물 ETF를 먼저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이목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현물이 아닌 선물에 기반한 상품이지만 만약 승인될 경우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롯한 가상자산 연계 ETF 상품들이 힘을 얻을 것이란 예측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 투자 기반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ETF 신청은 계속 보류되고 있지만 이더리움 ETF는 이르면 10월에 출시될 것이라며 지긋지긋한 이 시장의 빡세고 행보와 함께 불장이 찾아올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SEC는 현재 ETF 신청 승인과 리플과의 소송 과정에서의 행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혼란을 주며 투자자들이 숨 쉴만 하면 숨통을 다시 조이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가만히 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SEC와의 소송을 계속 이어가며 미래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라고 불리고 있는 리플에 대해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드릴 소식은 첫 번째, 리플의 현재 가격과 전망에 대한 차트 분석. 두 번째,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EC와의 소송을 위해 법무팀을 강화했다는 소식. 세 번째, 리플을 상장 폐지했던 많은 거래소 회사들이 다시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소식.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리플의 차트 분석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리플은 약세로 전환된 지가 꽤나 지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리플은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고 있지만 과연 이 부근에서 반등을 시작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될지가 관건인데 아시다시피 지금의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 특히 메이저 코인들의 가격이 빠지고 있는 추세라 리플 또한 이 약세를 피하기 어려운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앞선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리플은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가며 장기간의 하락세를 벗어날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800원이라는 변곡점을 어떻게든 지키며 계속 방어해 왔었지만 지금 시장에 장사가 없다는 듯 이 변곡이 깨지며 어쩔 수 없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리플이 지금의 가격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줄지 아니면 이 하락세를 이기며 올라갈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이라는 중요한 발표를 앞두며 상승은커녕 횡보와 하락세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들이 눈치 싸움을 이어가고 있어 단기적인 움직임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되고 작년처럼 부정적인 발표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의 암호화폐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장의 동향 체크를 잘 살피시며 관망세를 이어가 주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금일 차트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EC의 소송을 위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며 법무팀을 강화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SEC와 리플의 소송이 계속 심화되면서 SEC가 또다시 딴지를 걸기 시작하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의 법무팀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존경받는 법률 회사인 클리어리 고틀린스틴 앤 해밀턴 LLP의 저명한 변호사 2명이 미국 뉴욕 남부지방 법원의 계류 중인 문제에서 갈링하우스를 대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이클 슐만 변호사는 동일한 법원의 소송에서 갈링하우스의 변호인으로 공식적으로 출연했으며 또 다른 변호사인 로버튼슨 변호사는 여러 정부 조사와 관련하여 암호화폐 플랫폼 집행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규제 문제에서 금융기관과 증권거래회사, 투자관리자 및 공공기업을 대표하는데 이처럼 유명 회사 출신의 유명 변호사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이 사건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며 갈링하우스와 공동 설립자인 크리스 라센의 XRP 디지털 자산의 판매 등과 관련하여 SEC와 지속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안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 수 있으며 리플이 일부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SEC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딴지를 걸자 갈링하우스가 이 소송을 끝내기 위해 법무팀을 강화하며 유명한 회사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리플과 SEC 소송은 리플 측으로 더욱더 기울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의 소송 방향성이 아주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과 머니그램 등 여러 회사에서 파트너십을 갱신하고 현재 시장 상황에서 리플에게 엄청난 강세 모멘텀을 가져올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리플의 XRP는 지난 7월 SEC를 상대로 부분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승리자로 꼽혔습니다. 이로 인해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이전 리플을 상장 폐지했던 많은 거래소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며 리플을 재상장시켰는데 이제는 글로벌 성공 거대 기업인 머니그램에서 리플과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두 핀테크 회사가 예전에 리플이 2019년 머니그램에 5천만 달러의 자본을 투자하는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것인데 이 투자로 리플은 당시 머니그램 회사의 발행 보통주 중 약 10%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머니그램은 지난 2021년 해당 협약을 무기한 중단했는데 이는 당시 약 3개월 정도 진행된 리플을 상대로 제기된 SEC 소송의 영향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서 리플은 실망감을 줄이기 위해 아직 머니그램과의 계약이 끝나지 않았으며 유효한 상황이며 5대1 사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이제 일부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머니그램과의 파트너십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며 이 협력이 정상적으로 다시 진행된다면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인해 부진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리플에게 엄청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리플은 현재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대형 거래소와 송금 업체 등 여러 회사에서 리플을 다시 선택하는 것을 보면 리플이 현재 얼마나 유리한 입지를 다지며 이제는 SEC의 소송 따위를 신경도 쓰지 않는다. 이런 점은 다시 한번 알 수 있어 다가오는 리플의 폭등 랠리가 크게 기대되어 리플의 미래가 얼마나 짱짱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전해드린 리플의 최근 소식들을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리플의 현재 가격은 시장의 분위기와 영향으로 인해 단기적인 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주 잭슨의 미팅이 끝나기 전까지는 관망세를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차트 분석. 두 번째, 리플의 CEO 브래드 갈랭허스가 SEC의 소송에서 법무팀을 강화하기 위해 유명한 회사의 변호사 2명을 선임하며 소송에 대한 구칙에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 세 번째, 대형 거래소와 송금 업체에서 리플을 다시 선택하며 이제는 SEC의 소송을 신경 쓰지 않고 리플의 미래와 전망성 하나로 다시 선택하고 있다는 소식.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기존 리플 투자자분들이나 새롭게 진입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리플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리플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면 리플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황들을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 교류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